자, 사회 13을 볼 건데 이것도 이제 사회의 마지막이지 13까지니까. 그래서 사회 13 지문도 분석을 할 건데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어떤 원리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건축물 양식을 대비해서 조금 적다가 예시로 글을 마무리 짓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정리하기가 좀 애매하다 얘들아. 문제를 내더라도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고 실제 문제 풀 때 많이 안 틀렸을 거야. 그래서 같이 한번 봐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글구조길래 뭐 이렇게 평가를 하냐 봐보자. 자, 1단락부터 봅시다. 바로크 양식의 지나친 장식주의에 반발하여 18세기에 등장한 구조 합리주의는 이전 건축물의 구조에서 합리적인 특성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까지지. 그래서 이게 있잖아, 생각보다 1단락의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했어. 그래서 마킹을 하고 넘어가 보자 얘들아. 바로크 양식 같은 경우에 지나친 장식주의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18세기에 등장한 이 구조 합리주의는 이전의 건축물에서 합리적 특성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거지. 즉 여기 있는 구조 합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크 양식을 완전 다 배척하고 거부하고 새롭게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건축물, 즉 이 바로크 양식에서 합리적 특성을 찾아낸 다음에 그 합리적 특성은 이용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특성을 추가하는 그런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게 구조 합리주의야. 자, 바로크 양식의 두꺼운 벽체가 장식 양을 늘리기 위한 장식주의의 산물일 뿐 구조적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낭비라고 판단하여 기둥을 활용하여 구조적으로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건축 모델을 탐구하는 방식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예시가 나오지. 그래서 예시의 대표적인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바로크 양식 같은 경우에 이 두꺼운 벽체가 있었는데, 두꺼운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은 뭐다? 장식의 양을 늘리기 위한 장식주의의 산물일 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왜? 공간을 좁게 써야 되잖아요. 벽이 많을수록. 그래서 이 구조합리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이제 벽이 아니라 기둥을 활용하여 구조적으로 효율성을 높인 건축 모델을 탐구했다라는 거야. 기둥을 활용하면 벽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공간 활용도에서 훨씬 더 좋겠지. 이게 예시였고, 이런 구조합리주의는 19세기에 이르러 강철이라는 새로운 철물 재료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래서 19세기에 이르러 가지고 뭐가 나와? 이 강철이라는 사람 이름 아니다 얘들아. 그 철이야. 강철이라는 철물 재료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돼. 어떻게? 주철은 원래 16에서 17세기부터 건축물의 보강재로 활용되었단 말이야. 애초에 주철은 뭐다? 지만이라는 역접이 나오면서 이 역접 나오면 알지 얘들아? 앞문장과 뒷문장 대비해서 읽어주는 거. 그래서 앞은 뭐다? 이 주철은 애초부터 활용되었지만 말이야, 강철은 709년 처음 발명된 이래 순수 공업 재료로만 쓰이다가 건축에는 1820년경부터 도입되었고 70년대부터는 주 재료로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1870년에 거의 18, 19세기 들어가지고 사용되기 시작했고 주철은 16, 17세기부터 쭉 사용되었다는 거지. 강철이 건축의 주 재료로 등장하면서 19세기 구조합리주의를 내세운 신건축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인다 해서 강철이 등장하면서가 뭐다? 원인이지. 이 원인에 따라서 뭐다? 신건축운동이 전개됐다. 이게 결과지. 그래서 인과관계야. 그래서 강철이 등장하면서 신건축운동이 전개가 됐구나. 또한 이 신건축운동은 어디에서부터? 이 구조합리주의가 신건축운동으로 나아가게 된 거지 지금. 맞나? 구조합리주의가 강철을 만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국면이 바로 여기 나오는 신건축운동이라는 거야 지금. 이해됐지? 그래서 앞으로 2단락에서부터는 뭐다? 신건축운동에 대해서 쭉 글을 설명할 거다 이거지.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신건축운동은 누구 거다? 구조합리주의 거냐 또는 지나친 장식주의 또는 바로크 양식 거냐 물었을 때 우리는 다 구조합리주의 겁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구조합리주의는 바로크 양식 같은 과거의 양식은 어느 정도 거기서 합리적인 건 차용을 하겠지. 넘어가 본다. 자, 신건축운동의 중심 국가는 프랑스와 영국이었다. 프랑스는 이론 연구가 두드러졌는데 건축가들은 실험 정신을 지니고 예술적 가능성을 창작에 다양하게 응용하며 19세기 구조합리주의라는 독립 양식을 만들어 나갔다까지야. 그래서 프랑스의 특징은 뭐다? 예술적 가능성을 창작에 응용하면서 19세기 구조합리주의라는 양식을 만들어 나갔어 프랑스는. 이에 비해 비교격
자, 영국은 어떻게 했냐? 영국은 전통적인 실용 정신을 발휘하며 공장, 창고, 상업 건물 등 실용 건물에서 앞서 나갔다. 뭐 한다고? 실용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실용 건물에서 앞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약간 예술적이라면은 영국은 좀 실용적인 거 위주로 전개해 나간다는 거죠. 좀 달라 얘들아. 둘 다 신건축 운동의 중심이긴 하지만 이런 두 나라의 경쟁은 특히 만국, 박람, 정시회, 박물관, 백화점, 교회 등 고급 건물을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건축물들은 기둥 간격이 넓은 데다가 강철로 된 가는 기둥과 투명 유리를 조화시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환한 빛으로 밝고 장쾌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까지만 읽고 정리하고 넘어가자 얘들아. 두 나라의 경쟁은 이런 데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이 두 나라 건물, 즉 신건축 운동의 특징은 뭐다? 기둥 간격이 넓고 강철로 된 기둥과 투명 유리를 조화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덕분에 뭐야?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이전에는 뭐였어? 다 벽이었잖아. 두꺼운 벽이었으니까 빛이 들어올 공간이 별로 없는데 이제 기둥이 세워지면서 빛이 들어온다는 거지. 특히 당시 기독교 교회와 부르주아 자본가들은 철골 건축의 이러한 물리적, 기능적 특징이 갖는 장점. 자, 물리적, 기능적 특징이 갖는 장점. 어떤 장점? 환한 빛이 들어온다. 또 기둥 간격이 넓어서 공간이 널찍널찍하고 시원해 보인다라는 거를 선호했다고. 누가? 기독교 교회랑 자본가들이 말이야. 그래서 선호하니까 더 이런 거를 이러한 건축에 더 짓게 되겠지. 어디에 따라? 신건축 운동에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가. 됐나? 다음. 자, 만국 박람회는 19세기 건축에 내재된 경쟁 구도가 드러난 장이었다. 그래서 만국 박람회 단락이 시작하고 있어. 만국 박람회는 국가 간 산업화 경쟁이 일어나는 자본주의의 경쟁 공간이었지만 역접지만 건축적으로는 장식주의적 요소가 강한 역사주의와 신건축 운동이 날카롭게 맞부딪히는 공간이기도 했다. 뭐랑 뭐가? 자, 장식주의적 요소가 강한 역사주의랑 신건축 운동이 날카롭게 부딪히겠다고. 이해됐나? 자, 산업혁명이 일정한 궤도에 오른 19세기는 만국 박람회의 전성기였는데 18세기부터 정착한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진 시기라고. 언제가? 19세기가 말이야. 자, 영국은 1851년 런던 만국 박람회 때 강철로 만든 뼈대와 유리로 만든 전시관인 수정궁을 선보이면서 자, 수정궁에 동그라미를 치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강철 사용하고 유리로 만지었다. 19세기 신건축 운동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18세기부터 이어져 온 건축 기술을 활용하여 짓긴 했지만 자, 체크해볼게. 이거 18세기부터 이어져 온 건축 기술을 활용해서 짓긴 했대. 즉 뭐다? 신건축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새로운 것만 다 때려박는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 쓰던 건축 기술을 활용하되 뭐만 달라졌어 이제? 벽이 아니라 철로 된 뼈대에 유리로 건물을 뒤덮어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하게 만든 수정궁은 대형 공간 속에 한 번 더 밝고 빛이 가득 차다. 요게 앞에 나온 이 단락과 연관되는 부분이 이제 빛이 가득 차다, 밝다 이거. 건축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여 주었다. 한신문에서 건물이 수정갔다고 하면서 수정궁은 이 건물의 정식 명칭이 되었다까지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국 박람회 중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누구다? 영국에 관한 건데 영국이 수정궁을 만들었지. 이 수정궁의 특징을 이제 두 가지로 꼭 간주해서 이해하도록 해라 얘들아. 첫 번째, 완전 새로운 양식으로 다 때려 박은 게 아니다. 기존의 18세기부터 이어져 온 건축 기술을 활용하긴 하는데 철골 기둥이라는 것과 건물을 유리로 뒤덮는다는 게 특이한 점.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고, 두 번째, 그러므로 신건축 운동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니까 밝고 빛이 가득 차다. 어차피 이거는 뭐다? 앞에 나왔었지 여기 환한 빛 이거 보이지?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는 게 이 건축 양식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 이됐나? 요까지다 얘들아.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영국과 경쟁 하던 프랑스는 수정궁에 밀려 뒤처진 듯 하였으나 78년과 89년에 연달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상황을 뒤집었다. 자, 이제부터 프랑스가 시작한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한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에펠탑을 탄생시키며 수정궁을 능가하는 큰 획을 그은 것이다. 우리 프랑스 파리 안 가봤지? 근데 난 가봤거든. 파리 가면 이제 에펠탑이 있는데 그 에펠탑 다 철골로만 이루어진 거 기억나나 얘들아? 뭐 TV에서 보거나 사진에서 봤잖아. 그래서 철골로만 이루어졌는데 그게 언제? 89년 파리 만국 박람회 때 만든 거래 이게. 건축가 에펠은 수에즈 운하 공사에 참여했을 때 봤던 피라미드를 기본 모티프로 삼아 에펠탑을 건설했다. 전체 구성은 기단 몸통 탑의 기본 3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전의 다리 건설에 적용했던 아치 기술 한 번 더 나온다 얘들아. 또 중요한 말이지 이거. 이전의 다리 건설. 자, 이전 거를 계속 사용한다는 걸 인지해줘. 이전의 건설에 사용했던 아치 기술을 이용하여 탑을 수직으로 올리고 또 이전 다리에 활용했던 거미집 형식을 적용하여 총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310m짜리 탑을 탄생시켰다. 이로 인해 비로소 프랑스는 국가적 자존심에 걸맞는 상징물을 갖게 되었다까지야 얘들아. 강조한 거 보이지? 이전 걸 계속 사용하는 거야. 방금 전에 영국도 이전 거를 사용하고 얘도 이전 거를 사용해서 새롭게 철골로 올리겠지. 그 다음 자 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는 에펠탑 외에 기계관이라는 또 하나의 걸작을 남겼다. 자, 이게 기계관이야. 기계들을 전시했던 이 공간은 사선 모양의 아치형 기본 골격과 115m 기둥 간격을 트러스 아치가 지지한 형태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반원형 지붕 구조 방식을 사용하면서 재료만 철물로 대체한 정도의 전형적 처리였다까지. 또 어디 체크하겠어 얘들아? 딱 봐도 어디 체크하겠어 내가? 당연히 뭐?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면서 또 체크하겠지. 계속 전통적인 무엇인가를 차용해가지고 철골만 덧대잖아 지금. 그래서 또 체크해보자. 전통적인 이거를 사용해서 재료만 철물로 대체한 정도의 전형적 처리가 바로 이 기계관이라는 건물이야. 근데 여기엔 당연히 뭐다? 세 가지 새로운 기술이 있긴 하겠지. 자, 첫째부터 마킹해보자. 첫째는 강철이라는 가벼운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아치를 이루는 부분의 두께가 매우 얇아졌다는 점. 둘째는 사선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아치의 일반적 역학작용이 이 건물에서는 양쪽에서 올라온 사선의 걷어 피어가 정점에서 만나 핀으로 고정된 것 같은 독특한 모습을 만들어냈다. 원래 뭐다? 사선 방향으로만 하중을 받는 아치의 일반적 역학작용이 여기까지 끊어주고 양쪽에서 보이죠 요거 올라온 이러한 피어가 정점에서 만나 핀으로 고정된 것 같은 독특한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면과 면으로 접하는 안정된 면지지가 아니라 점지지야. 즉 뭐냐면 벽 같은 경우도 그래 얘들아. 벽이 이제 지붕을 받친다고 할 때 면과 면이 만나지. 근데 이게 아니라 바닥에 구멍을 뚫고 경첩을 박은 점지지라고. 이해됐나? 면이 아니라 점이야 이제. 훨씬 더 지지하는 부분이 좁다는 거지. 마치 뭐랑 똑같이 벽으로 지붕을 받쳤던 거 말고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는 것처럼 말이야. 이는 강철의 팽창과 수축 대응에 하는 가장 효과적 방식으로 에펠 등 교량 기술자들이 1870년대 이후부터 첨단 기술로 사용하다는 것이었다. 원래 사용하던 거라고. 기계관은 이런 기술 처리를 이용하여 기계 문역의 역동성을 고도의 은유적, 상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구조 기술의 가능성과 힘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면서 신건축 운동의 정점을 보여줬다. 마지막 단락. 18세기까지 새로운 건축 원리와 표현 체계를 찾아내려는 해석 운동에 머물렀던 구조합리주의는 19세기에 들어 강철이라는 새로운 재료를 만나게 되면서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게 되었다. 여기에 프랑스와 영국의 경쟁 구도라는 독특한 사회적 환경이 가세하면서 구조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건축 운동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까지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새로운 산업 재료인 강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까? 라는 주제라고 해도 되고 또는 프랑스와 영국의 경쟁 구도, 건축에서의 경쟁 구도에서 도대체 구조합리주의가 어떻게 표현됐냐, 신건축주의가 어떻게 표현됐냐라고 해도 되는 거지. 됐나?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문 분석 끝이다. 자, 문제 보시면 1번 내용 전개 방식이야. 답이 4번이었는데 딱 나오제. 건축물의 탄생 배경과 특징을 제시했다. 신건축 운동의 특징도 나왔고 탄생 배경은 뭐다? 강철이 나오면서 좀 새롭게 발돋움했다였고 신건축 운동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까지. 그래서 답 4번 정확하고 2번 문제. 답 3번이었는데 그 피라미드 공사에 적용되던 아치 기술 2였지. 근데 얘들아, 근데 피라미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아치 기술이랑 좀 피라미드를 안 맞지 않나? 그 세모로 올리는 건데 근데 그 에펠탑에 아치 기술이 사용됐는데 그거는 피라미드 공사에 적용됐던 기술이 아니라 뭐에 적용됐다? 기존의 다리 보이지? 이전에 다리 건설에 적용했던 아치 기술을 이용했잖아. 어디서 문제 나왔어? 자꾸 이전 걸 가져온다면서 내가 그거 중요하다고 계속 밑줄을 쳐놓고 있었잖아.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얘들아. 그래서 다리 건설에 적용했던 아치 기술을 이용했구나 해서 답이 3번이었고 3번 문제 보시면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이야. 위에 읽어볼게. 자, 부알로와 라브루스트를 들 수 있다. 부알로의 생퇴젠 성당은 외양 장식이 단순하다. 본론과 연관 있는 정보지. 왜? 본론에서 일단락에 뭐 있었어? 바로크 양식 같은 경우에는 장식주의였는데 얘는 장식이 단순했고 천장이 높고 실내 공간이 넓다. 실내 공간이 넓다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줘야 되겠지.
고딕 양식 구조를 유지했다. 또 고딕 건축 양식의 두꺼운 석재 기둥 대신 뭐 쓴다? 철물 기둥 사용한다. 본론과 연관 있고 성당 내부의 시각적 한계도 개선되었다. 하지만 고딕 성당과 동일하게 창문으로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넓은 실내의 조도를 고딕 성당 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가 없다. 즉 뭐다? 빛이 잘 안 들어온다는 단점이 있는 거지. 반면 밑에 비잔틴 건축 돔 구조를 모델로 삼아 파리 국립도서관을 지었어. 도서관의 개방 열람실은 철물 기둥을 최대한 가늘게 처리해 연관 있고 공간감을 극대화했고 천장을 도모 형태로 만들어 내부 공간을 더욱 넓게 확보했다. 여기에 석재 원형 청장의 정상부에 새로운 시도로 넓은 원형 창까지 뚫는다. 이런 구조는 하나의 벽이 30m가 넘는 정사각형의 실내를 환하게 밝혀줌으로써 보이지? 조도 문제를 해결했다까지야. 그래서 좀 차이가 있지. 요거의 답은 5번이었는데 외양이 당순한 생퇴젠 성당은 역사주의 진영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 역사주의 진영 입장에서는 장식이 많아야지 긍정적 평가를 하겠지. 근데 생퇴젠 성당 같은 경우에는 장식이 단순하니까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겠지. 그래서 쉽게 답이 5번이었다. 4번 문제 기획과 니은의 공통점이다. 기획과 니은의 공통점. 뻔하지 얘들아. 아까 내가 이 질문 독해할 때 계속 강조했던 거.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재료, 철골의 특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건축 양식해서 답이 무조건 5번이지. 뭐 읽을 것도 없지 얘들아. 기존의 기술 거. 마지막 5번 문제.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활동 기록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 A에 들어갈 내용, A에 들어갈 내용. 여기 뭐 있어야 돼? 자, 답이 5번이었어. 전통적 구조 방식과 새 구조 기술을 융합하여 딱 맞지 얘들아. 딱 맞지 지금. 자, 기계관이 지니는 의미. 공학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를 거두어 구조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까지야. 자, 이게 어디 나왔냐? 기계관 가시면은 여기 기계관 가시면은 전통적인 요거를 사용하면서 재료만 철물로 대체한 전형적 처리였다 보이지? 요거를 딱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번 같은 경우에 요게 정답이 된다 얘들아. 됐지? 그래서 답이 5번. 됐지? 자, 여기까지가 과학이란다. 사회 13 끝이다 얘들아.